네,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차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는 거는 또 되게 오랜만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취미라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취미라는 게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취미라고 하면 그냥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 뭐 이 정도로 보통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직업이 아닌데 내가 좋아하고 또 관심이 있고 관심의 지속 시간이 제법 긴 어떤 그 영역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가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감상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음악 감상 뭐 혹은 뭐 여행 뭐 캠핑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일종의 운전도 취미가 될 수 있는데 이렇듯 이제 취미라는 영역은 자기가 직업적인 혹은 뭐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취미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요리 같은 것들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취미로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취미라는 영역이 어떤 전문적으로 뭔가 결과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은 결과물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 혹은 뭐 명예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취미라는 영역은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취미라는 영역이 맞고 틀리고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소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많은 것들을 또 듣게 될수록 뭔가 하나 딱 맞는 정답이라는 것들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굉장히 오래 전에 정립이 된 수학 어떤 공식이라든지 뭐 물리 법칙이라던가 뭐 그런 극소수의 어떤 정해진 공식이나 법칙 같은 것들을 뺀 나머지 것들의 경우에는 항상 예외라는 것들이 있죠. 이 예외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대부분 맞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떤 경우에는 예외라는 어떤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 어떤 맞다고 생각했었던 범위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미라는 게 저는 좀 그런 영역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취미라는 것의 어떤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기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뭐 직업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은 일단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느냐 혹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취미라는 건 어떤 그런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취미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개인의 관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유행이나 혹은 타인의 시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 취미야. 나는 영화 보는 게 취미야. 난 극장 가는 게 취미야. 혹은 나는 캠핑 가는 게 취미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캠핑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캠핑 자체를 즐기지 않는 분인데 캠핑을 가서 뭔가 어떤 좋은 장비들을 구매를 해서 거기서 이 어떤 설치를 해놓고서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DP를 해놓고서 그것들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캠핑의 본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제 왼쪽 편에 이제 기타가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타 같은 이런 악기가 이제 제 어떤 생업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취미로 이제 연주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좋은 악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있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악기 컬렉터라는 영역이 있는 거고요. 이 연주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거나 아니면 가치를 추구를 하는 또 이제 그런 영역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제 컬렉터의 영역에서 보면 뭐 수집을 하는 어떤 개인의 악기 연주 실력이 전혀 중요할 게 없죠. 왜냐하면은 어떤 새로운 악기 혹은 가치 있는 악기들을 이렇게 하나씩 모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취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주를 잘하건 연주를 못하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내 취미는 뭐 기타를 치는 거야, 내 취미는 뭐 베이스를 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이제 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겠죠. 자동차 영역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차 같은 경우에 차 본연의 어떤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동 수단을 위해서 차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운전이 취미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냥 단순히 어떤 A에서 B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이동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차 종에 관심이 있거나 차의 뭐 럭셔리한 인테리어, 뭐 익스테리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운전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운전 컨텐츠를 거의 수년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회 트렌드로 보면은 사실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컨텐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내연기관 자체도 이미 이제 시대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있는 시점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동 변속기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내연기관 자체가 없어지는 마당이니까 당연히 수동 변속기도 사실 지금 뭐 한국만 놓고 본다면 거의 수동 변속기는 전면한 상태나 다를 바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그 정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트렌드라고 볼 수는 당연히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취미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직접 뭔가 차를 이렇게 조작을 하고, 물론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함에 따라서 수동 변속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변속은 직접 할 수 있지만 그 뭐 레브 매칭을 자동으로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전자제어의 보조를 받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가 초창기에 이 개발이 돼서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떤 변속기의 메커니즘 자체는 뭐 물론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메커니즘을 뼈대로 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 변속이라는 것 자체는 수동 변속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사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아주 많이 멀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진 부분이라면 이게 가치가 없는 걸까요, 과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의 영역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악기로 다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제 왼쪽에 있는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한 중반쯤에 만들어진 기타예요. 지금 이제 뭐 자세히 보자면 여기저기 이렇게 도장이 벗겨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흠집이 난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자잘한 상처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거의 90년대 한 중반쯤이면은 한 30년의 세월을 버텨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잘한 상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악기가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심지어는 뭐 기타나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관심 밖의 영역이니까 뭐 좋다 나쁘다를 아예 거론할 생각 자체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뭐 후줄그레한 기타를 치냐, 요즘에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멋있는 기타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직업적인 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컬렉터의 어떤 그 악기 자체의 가치를 알아보는 컬렉터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 얘기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말을 하는, 그러니까 그 가치의 어떤 중요성이나 본질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초점을 벗어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미라는 영역이 사람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 같을 수가 없죠. 본인이 관심이 있는 영역은 뭐 그게 요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뭐 만화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를 좋아하고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영화를 좋아하는 그 분이 게임 그딴 거 뭐하러 하냐, 시간 낭비로, 그런 거 할 시간에 영화 좋은 거 한 편을 더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일까요? 이게 어떤 토론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상대방이 나의 취미를 존중을 해주길 바란다면
나도 역시 상대방의 취미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올림픽이라던가 뭐 이런 스포츠 경기처럼 초나 어떤 득점으로 순위를 매기는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조기 축구회 혹은 뭐 사회인 야구라던가 뭐 이런 데서 서로 이제 팀별로 경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득점 차이로 인해서 뭐 레벨이 나눠지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만족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어떤 사회의 지표로 작용할 수는 없는 거죠. 뭐 1등 한 사람이 무조건 받고 3등 한 사람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취미의 영역이라면. 이게 프로의 세계라면은 뭐 1등이 진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프로의 영역이 아닌 취미의 영역에서는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틀리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취미라는 영역은 맞다 틀리다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고 안다 모른다 혹은 내가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운전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수동운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거의 수동운전을 메인으로 하는 컨텐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뭐 그렇다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레브 매칭을 기능이 있는데 왜 직접 하냐, 뭐 힐앤토를 일상도로에서 할 일이 뭐가 있냐, 뭐 왼발 브레이크 하다가 무슨 요추가 나가네 그런 식의 이제 재미있는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오지랖이라는 겁니다. 잘 모르고 만약에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왜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내가 뭐 알고 있는 부분인데 혹은 내가 지금 잘 아는 영역인데 저 사람이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알기로는 이러이러한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도 모든 분야를 다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댓글 같은 것들을 보고 생각을 해보겠죠. 생각을 해보고 이분 말씀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수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저한테 무조건 긍정적인 댓글만 제가 읽어보는 게 아니고요. 댓글은 대부분 다 읽어보는 편인데 저한테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댓글을 읽어본 다음에 이건 좀 내가 생각해 볼 만한 댓글이구나, 아니면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 댓글을 통해서 뭐 공부를 또 해보고 그걸 통해서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뭔가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공유입니다. 공유.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 시대잖아요. 이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굉장히 컨텐츠들을 쉽게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취미로 느끼고 즐거워하는, 일단 여기서 주체는 제가 되는 거죠. 제가 재미있어하고 할 때 뭔가 행복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즐거움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분의 즐거움을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제 컨텐츠를 보고 좋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물론 좋지만 그냥 보고 재밌다 정도로 그냥 넘어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좋아요. 그게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수동운전을 하는 거에 연장선상의 어떤 즐거움일 수가 있겠죠.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사실 이게 뭐 이런 편집을 하고 하는 일들이 시간을 꽤 많이 소모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뭐 다양하게 어떤 편집 기술에 대한 것들도 공부는 물론 하고 있긴 하지만 초창기에 비해서는 발전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어떤 영상 기법, 영상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즐거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소통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제 주요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의 영역에서 맞다 틀리다로 서로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할 것도 없죠. 저는 어떤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한테는 아예 그냥 무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들하고 아예 애초에 말을 할 자세가 안 돼 있는 분들인데, 대화를 할 자세가 안 돼 있는 분들인데 거기 댓글 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예의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더 어떤 좋은 단계로 나가는 그런 발전적인 토론을 하고 싶은 거지, 그게 아닌 그냥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어떤 토론이나 논쟁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건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더불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취미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제가 어떤 그 1인칭 당사자가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한 두세 번째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어떤 제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의 어떤 이렇게 글들을 보면 심심치 않게 이제 올라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뭐 나이가 40대 중반 후반인데 뭐 벨로스터 N 이런 차 사는 거 괜찮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어떤 무리하게 어떤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면, 자금적인 여유가 충분하다 그러면은 나이가 저는 솔직히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40대 50대가 문제가 아니라 60대 70대가 돼서도 본인이 뭐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냥 내 선택의 문제인 건데, 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나의 취미를 재단을 하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바이크를 취미로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영역만 아니라고 한다면, 뭐 머리 이렇게 하얗게 백발로 되신 뭐 한 60대 70대 노인분들이 바이크 타고 가시거나 스포츠카 타고 가시는 게 되게 저는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이 꽤 지긋하신 분들이 뭐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 타시거나, 뭐 아니면 악기 연주를 하시거나, 혹은 뭐 레이싱 게임 같은 걸 하시거나, 뭐 아니면 뭐 등산은 보통 그 나이대 연령대에서는 많이들 가시니까 뭐 그런 거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뭐 일종의 취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나이 들어서도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하시는 거, 그거는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존경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다양성이 충분히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고민을 하고, 과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걸 해도 될까? 이제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야, 네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하냐, 철 좀 들어라, 이런 식의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고민을 아마 하시는 거겠죠. 근데 저는 뭐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 혹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뭐라고 해도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취미 생활을 좀 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좀 다양해지고, 그 다양성이 좀 더 재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재밌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대에는 꼭 뭘 해야 되고, 뭐 50대에는 꼭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부터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일단 취미라는 것에 있어서 뭐 나이라던가 뭐 성별이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뭐 자동차, 나름은 자동차 유튜버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컨텐츠를 주로 올리고 있긴 하지만, 비단 자동차뿐만의 영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취미라는 모든 영역에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정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있다면 그걸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또 어떤 남의 눈치를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눈치를 보지 말고 한번 질러보시는 거. 그러니까 이 질러본다라는 의미가 어떤 금전적으로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남의 시선이라든지 나의 어떤 뭐 사회적 체신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거 잊어버리고 그냥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맞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내가 아는 게 요만큼 있을 때 요만큼의 영역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요만큼의 영역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전체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충분히 그런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오직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조금 넓게 보시고, 또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어떤 논리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고 한번 쭉 보신 다음에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하는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걸 받아들이시는 것도 본인의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계기를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시면서 제가 지금 내가 하는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감정적인 싸움을 해봐야 서로에게 아무런 득이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거는 뭐 마치 그냥 어린애들이 무조건 막 우기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막 이렇게 싸우다가 뭐 거기서 이제 왜 코피 터진 이렇게 주먹 다짐 하다 보면 코피 터진 애가 울면은 게임 끝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싸움이랑 다를 바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큰 성인이고 하면 그런 식의 굉장히 유치하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어떤 논쟁보다는 서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좀 생산적인 그런 논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쟁 자체가 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논쟁은 언제나 환영을 하지만 그게 생산적인 논쟁일 때, 상대방의 어떤 다름을 인정을 해주고 또 어떤 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을 때 그 논쟁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 B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 C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 다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A만 맞고 B, C는 다 틀리고 그런 거는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B가 일부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C가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그런 어떤 즐거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 즐거운 논쟁을 좀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취미라는 영역에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많은 영역의 취미들을 존중을 해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